7조 메타몬조의 발표를 맡은 유창입니다. 일단 인트로가 있었는데 지금 재생이 안 되는 점은 저희도 채널을 확인하면 인트로를 볼 수 있고, 저희조 구성원은 저 유창이, 노은아, 이소원, 이유민, 임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채널의 아트 디자인과 채널명, 그리고 다른 채널을 어떻게 벤치마킹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가 고안해낸 프로젝트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 관광과 여행 명소에 대한 홍보가 단절되었고, 현재 외국인 여행객들의 눈에 띄는 감소와 앞으로 국내 관광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2년이 넘는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여행이 처음인 사람들은 한국이 어색하고 어려워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들 대상으로 여행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명 그대로 비대면 활동을 해줄 수 있게 도와줄 AI 툴과 메타버스와 같은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국 국내 여행지를 소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콘텐츠로는 메타버스 게임들 중 마인크래프트나 제페토에 오픈되어 있는 한국 관광지를 찾거나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서울, 부산, 경주 등을 여행 명소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구글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설명해주며 이해를 도울 생각이고, 더 나아가 게임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성을 구글어스와 로드뷰 등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에게 이후 여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드뷰나 구글어스로 특정 관광지 주변에 있는 명소나 음식점 등을 저희가 모두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1330 관광 안내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챗봇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고, 저희 조의 프로젝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누구나 국적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고, 비대면 진행 방식의 이점을 살린 여행의 다양성 또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넓은 방면에서는 코로나를 자연스럽게 극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고, 아직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어색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 조의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여행뿐만 아니 여러 서비스에 접목된 스마트 미디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널의 디자인 및 다른 채널의 벤치마킹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채널의 채널명이 메타몬인데, 메타버스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로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메타몬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변형시켜 메타몬으로 결정했고, 채널 이름에 맞춰서 로고와 아트를 통합시켰습니다. 채널 배너와 로고는 아직 채널 방향성이 잡히기 전에 제작된 점에서 간단하게 만들었으며, 팀 프로젝트를 완료한 시점에서 수정할 점이 있으면 유동적으로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의 벤치마킹은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팀 프로젝트의 테마와 비슷한 채널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에서는 여행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국내 채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이유는 벤치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입증이 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빠니버틀이라는 126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많은 수의 구독자가 빠르게 모인 만큼 콘텐츠 내용 자체가 흥미로웠는데, 각 나라의 특수한 문화를 생동감 넘치게 구성하는 점이 이 채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공통점들은 전부 영상 제목과 연관성 있게 썸네일을 제작하였고, 썸네일도 콘텐츠의 키포인트를 뽑아와서 다수의 대상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할지라도 여행이라는 한정적인 소재를 콘텐츠로 다루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영상 퀄리티가 우려된다고 생각하였는데,
때문에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에 국한된 콘텐츠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른 테마와 접목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사용된 벤치마킹 채널입니다. 채널은 두 개로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디지털 생활 제안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디지털 생활이라는 채널은 많은 영상들을 카테고리별로 재생 목록을 보기 쉽게 세분화하여 나누어 놓았고, 썸네일 또한 섹션별로 차별성을 두어 제작하여서 채널 전체를 가시적으로 분간이 가도록 해놓은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채널 콘텐츠가 메타버스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이 집중된 점이 단점입니다. 이 채널의 보완할 점이라고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막이나 썸네일 구성 방식만 변화를 주면 채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게더투게더라는 채널은 구독자가 적은 채널이지만 메타버스의 대중성을 알리고 있고 교육적인 영상이 많아 이 채널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말한 채널이 전문성을 강조한 채널이어서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앞으로의 유튜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향후 교육적 용도의 유튜브 채널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강조하여 메타버스를 대중화시키려는 게더투게더라는 채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인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진행되는 조별 과제가 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각자의 팀에서 유튜브를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대부분 새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혼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조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유튜브 운영 능력 또한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이외에 혼자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개별 프로젝트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지 않고 단독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경험을 하면서 여러 매체에 대해 활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 파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팀 프로젝트와 개별 프로젝트 두 개의 제작과 기획을 진행하면서 활동 중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유튜브는 취미가 될 수 있고 크게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니즈를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기획자로서의 판단과 실행력을 갖추며 실무 능력을 터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미디어의 흐름을 상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이로써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툴들과 소스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매체들의 활용법을 익히게 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경제와 산업적 측면에서는 주어진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현재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메타버스에 연관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경제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으로는 세대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의 형태를 알 수 있었고 메타버스의 빠른 기술의 발전에 아직 상용화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물질 문화, 법과 제도와 관련 같은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메타본 채널의 기업과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에 관한 실조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게더타운을 사무 목적 말고도 교육 목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까요? 게더타운을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시 제공되는 템플릿 중 교육을 위한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고 신입 직원의 교육, 연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크래시가 지금의 메타버스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노클씨는 이제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책으로서 많은 정보 기술 업체 개발자들과 경영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영향을 끼쳐 지금의 로블록스와 같은 다양한 메타버스 작품들이 나오게 해준 것 같습니다. 기존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는 정확히 어떤 차이인가요? 메타버스 게임이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다른 점은 첫 번째로 가상화와 3D 웹툰을 사용한 하나의 세계이고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가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임은 가상환경과 물리적 세계가 상호작용하는데 그 예로 이제 물리적 세계의 오브젝트들, 벡터들, 인터페이스 같은 네트워크 측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